앞서 보여드렸던 세롬동이랑은 약간 아파트 디자인도 조금 더 최신화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급등하던 세종이 갑자기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거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나왔습니다. 이번 부동산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곳이 세종이기도 하고요. 근래에 들어서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 세종이기도 합니다. 왜 세종은 과거에 분위기가 좋았는지, 그리고 요즘 현재 분위기는 왜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2년도 7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3단계 도시계획에 잡혀져 있는 곳이고요.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세종 호수공원입니다. 이곳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X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종시 주민들이 이 자연 친화적인 곳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중심부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S생활권에는 호수공원, 박물관, 기타 등등 많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종시가 생각보다 되게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한 3배 정도가 전체적인 세종시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약 38만 명 정도 되고,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75%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세종의 1생활권입니다.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진행이 됐다 보니 거주도 안정화되어 있고 상권도 안정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별로 네임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1생활권 같은 경우에 중앙행정이라고 네임을 붙여 놓을 정도로 중앙행정기관이 44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곳이 1생활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14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이시는 양지중학교가 있는데, 이 양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 국제고등학교를 보내는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9단지하고 이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지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서 선호도가 높고, 그 뒤쪽에 보이시는 이제 15단지, 그 다음에 10단지 같은 경우에도 봐도 붙어 있긴 하지만 이 양지중학교 학군이 아닙니다. 대신에 10단지하고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어요. 특히 그 호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이제 안에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보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의 선호도가 높긴 하지만, 결국은 이 양지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9단지라든지 이 14단지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은 세종의 2생활권입니다. 2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비롯 중앙행정기관을 메인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2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예술의 전당이 2생활권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생활권의 세롬동인데, 세롬동의 10단지하고 11단지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높은 단지고요. 세종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에는 약 10억에서 11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8억대 후반에서 9억대 초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2생활권의 나성동입니다. 21년도에 입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세롬동이랑은 약간 아파트 디자인도 조금 더 최신화 됐다고 보여지고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세롬동이 훨씬 더 거주하기에는 편안한 안정적인 상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권보다는 이제 뷰,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그 세종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동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층일 때는 호수뷰까지도 가능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만 작년에 이 아파트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 때문에 아직은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간혹 나왔는데, 간혹 나온 것 중에서는 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를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종의 3생활권입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세종시청을 시작으로 시의 기타 등등 도시 행정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세종의 3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생활권의 특징으로는 세종에도 이제 금강이 있거든요. 금강이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세종의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3생활권의 특징으로는 대전에서 진입하기가 참 좋아요. 세종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딱 첫 번째 스타트가 이제 3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 대전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3생활권으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강이 있다 보니 이제 금강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의 선호도가 되게 높고요. 3생활권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평동 같은 경우는 이제 BRT 구간이 있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고, 보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뷰를 볼 수 있다 보니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소담동이 위치하고 있는 중흥 S클래스 9단지가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종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에는 뭐 한 11억에서 12억까지도 나와 있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는 8억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생활권의 이제 안쪽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 행정에 연결되어 있는 상권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변뷰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또 형성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쪽 상권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공식률이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는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일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분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말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제 말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생활권은 미분양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가격이 올라오게 됐고요. 분양가가 뭐 2억대였던 것들이 3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2017년도 8월 1일 아주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왔는데, 그때 세종시는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호재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대비해 빨리 조정지역으로 좀 묶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의 이제 규제가 가해졌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 얘기가 나왔던 대전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전의 급등을 맛보면서 세종이 2019년도부터 확연하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종의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하는 것이 이제 확연히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구도심이었던 대전의 상승이 같이 받쳐주면서 세종이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9년도부터 20년도 초반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등하던 세종이 갑자기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